12월 28일 국회 본회의 앞두고 이른바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규명하는 게 핵심입니다. 예. 관련해서 뉴스타파의 보도들이 꾸준히 있었고 실제 정황, 통정매매 정황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많은 분들이 보셨죠. 예. 아무리 언론에서 이거를 보도를 안 한다고 해도 국민들은 대부분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꼭 실시돼야 한다라는 의견이 70% 정도가 되고 아까 지금 윤희원 센터장 여론조사 전문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70% 정도면 국민의 절대 다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에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예. 관련해서 김종대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개공교수와 함께 깊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기에서 또 뵈니까 색다릅니다. 네, 유튜브를 공중파 같이 진행하시네. 예. 예, 아직 뭐 그 때를 못 받으신 거 같아요. 아니 그래도 유튜브도 공중파처럼 진행을 해야 공중파의 뭐랄까요 그 키워드 하나를 찾자면 역시 그래도 신뢰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공중파처럼 진행해야 예. 사람들이 스픽스에 대한 장기적인 신뢰가 높아지지 않을까. 스픽스에도 아마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공중파는 생각합니다. 신뢰가 핵심 가치라면 예. 유튜브는 신뢰를 많이 하는 거. 신뢰를 많이 해요. 좀 도발적인 거. 예, 그래서 예. 신뢰를 많이 해서 신뢰를 쌓는 게 이제 유튜브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예. 제가 그 문법은 단호하게 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특검법 골자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이게 뭐 다 아시는 거예요. 예. 2009년에서 12년 사이 요 한 3년여 기간에 그 도이치 모터스 이거 뭐 많이 패러디도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통정 매매로 해가지고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의혹을 특검으로 조사하자 예.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뭐 사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이 외에도 양평고속도로라든가 또 명품 수수라든가 뭐 또 국정 개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주변적인 그 의제들은 많죠. 그러나 특검법에는 주가 조작 부분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 진즉 발의가 됐는데 이제 숙려 기간이 다 끝났어요. 그게 240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특검이 자동 상정되는 법안이 됐고, 요걸 28일 날 국회에서 이제 처리하겠다는 거죠. 국회에서 28일 날 처리하겠다. 예. 자동 상정되니까. 자동 상정되니까. 예, 그러면 이제 예.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본회의 통과 날짜가 28일입니까? 예, 지금 이제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날 그 표결을 이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28일 날 통과가 되면 대통령이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국회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2주일 예. 후에는 거부권을 행사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네. 대략 뭐 제가 알기로는 15일이네인가요? 네, 예.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마 그럴 겁니다. 거기서 이제 대통령이 제2의 요구를 하고 제2요구를 할 수 있다. 예, 그거 거부권이거든요. 다시 심사해라. 이러면은 국회에서 이번엔 3분의 2가 찬성해야 통과가 됩니다. 제2를 해서 다시 그렇죠. 통과할 때. 예. 그러면은 대부분이 이제 노란봉투법이라든가 간호법이라든가 이런 게 왜 통과가 안 되냐 하면은 처음에 그 거부권 전에는 민주당이 무난히 통과시키는데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고 나서는 180석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다시 통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출석의 3분의 2.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출석의 3분의 1이면 뭐 180석보다 밑이라도 아주 그냥 뭐 영끌하듯이 다 통과나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299명인가요? 300명인가요? 300명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대략 보면은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하더라도 적어도 180석 이상, 최악의 경우는 200석 가까이는 표를 확보해야 이제 통과가 그나마 가시권에 든다. 예. 그래서 대부분 지금 무산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해서 뭐 무산이 된다고 하면 그때가 또 다른 때와 달리 1월 한 초순 정도 중순까지는 그러면 특검법을 이 본인 부인에 관한 특검법을 거부한 게 맞느냐? 이것과 관련해서 엄청난 뉴스들이 많이 쏟아질 텐데요.
그러면 이게 한 네. 2, 3개월 후에 또 총선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네. 제가 이렇게 모든 여론조사를 봐도 국민의힘 지지자까지 지지하는 민주당의 3대 의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최수근 상병권, 재수성 상병권, 홍범도 장군 흉상 홍범도 철거권, 장군. 예,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맞네. 요 세 가지는 국민의힘 지지자까지도 찬성한다. 이거는 국가에 관한 거야. 그러니까. 국가의 위신에 관한 예, 거예요. 이거는 예. 하나의 진영을 초월해서 하나의 국가의 정체성, 품격, 그다음에 어떤 공동체의 기본을 논하는 어떤 그렇죠. 하나의 정신적 가치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최수근 상병, 홍범도 장군 건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부에 반대하는 예. 야당의 의견에 찬성하는 비율이 70%가 넘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어떤 공정에 대한 열망이 집약돼서 예. 결국은 아니 맨날 뭐 야당 수사하면서 자기 가족에 대해서는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때 반감이 역풍이 상당히 크게 일어날 걸로 예상돼서 거의 제가 보기에 최수근 상병권하고 비슷한 여론조사 예.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예.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 적어도 3분의 1 가까이가 찬성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정황이 너무 뚜렷한 게 뭐 3,000원에 뭐 8만 주 매도해 주셈이라고 주가 조작 세력끼리 이야기를 하고 통화를 하고 문자를 하면 8만 주 3,000원에 8만 주 매도한 그 계좌가 김건희 계좌였단 말이지. 그렇습니다. 뭐 그런 식의 통정 매매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마치 짜고 매매를 한 것처럼, 네. 네, 짜고 사고 파는 것처럼 했던 정황이 분명히 1심 뭐 판결문, 검찰 수사 기록에 있고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대선 전에도 그렇고 대선 후에도 소환 조사도 안 했다는. 안 했죠. 안 했습니다. 이게 좀 상식적이지는 않는 거예요. 주범은 벌써 실형 선고받고 다 했는데도. 그렇죠. 저기 뭐 조사 한 번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특히 요즘 젊은 세대의 이 공정의 그 신경줄을 건드려 놓는단 말이에요. 요즘 서울의 봄이 뜨는 이유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게 자본주의의 그 꽃 아닙니까? 아니 그렇죠. 자본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의 공정성이 가장 담보가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주식시장 참여 인구가 1,200만, 1,300만이에요. 네. 성인의 어지간한 사람들은 주식시장 한 번쯤 해봤다는 건데 아니 그러면 이런 식으로 통정매매를 해서 만약에 이제 돈을 벌었다 그런데 빠져나갈 수 있다 대통령이나 검사의 부인이기 때문에 네. 뭐 이런 논리가 성립을 한다면 그 사회에서 자본주의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좋은 자본주의는 이런 걸 강력히 처벌할 수 있을 때 좋은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문제는 이렇게 되면서 그 정치가 진행되는 양상이 여태까지 민주당이 방탄정당이라고 수없이 공격을 받아왔거든요. 받았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한다. 그러니까 무슨 정책을 얘기해도 저거 방탄용이다. 이런 식으로 1년을 시달려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비난을 국민의힘이 받을 차례라는 것이죠. 김건희 방탄정당이다. 이렇게 이제 몰아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공수가 바뀌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선거 앞두고 주도권 경쟁에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어떤 분수령이 될 거다. 김건희 방탄전당, 그다음에 최수근 상병 같은 경우도 대통령실에서 얼마나 개입했는지 그때 당시에 전화가 오갔다. 그걸 전화가 오갔다라는 것은 그 부인을 해왔었는데 전화가 오갔다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나왔는데 국방부 검찰단에서 그럼 통화 내용이 뭐냐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지. 이 질문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박정원 대령이 항명 혐의로 지금 국방부 검찰단 조사를 받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게 항명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합리적 지시였냐, 외압에 의한 부당한 지시였냐, 그렇죠. 이걸 규명해야 박정원 대령이 항명을 했냐 안 했냐를 규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이게 국방부 장관이 정상적 절차로 정상적 이유로 이렇게 이첩 보류를 지시했는지 아니면 대통령실 같은 제3의 외압 세력에 찍어 눌러서 그래가지고 하루 만에 의견이 바뀌어서 이미 결제한 거를 야 가지마 다시 가져와 이렇게 했다면은 이거는 박정원 대령 밑에 수사관들이 더군다나 다 보고하고 당일날 그렇죠. 경찰청에 입잡한 거기 때문에 항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게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했다면 이거는 수사를 제대로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그렇죠. 사안이에요. 이거야말로 그러면은 진짜 오히려 특검을 해야 돼요. 항명이 아니라 음. 부당한 어떤 그 처리나 지시에 대해서 자기 본분을 다 안기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반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면 그거는 대통령실에 누가 왜까지 들어가야죠. 아니 그렇죠. 그걸 예. 뭐 저는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고 제일 먼저 폭로한 사람인데 저한테 고발 한 번 안 들어오잖아요. 아, 그거는 고발 안 당하셨어요? 이 건만 고발이 누구도 당한 게 없습니다. 아. 이 건만. 예, 제가 2건이나 고발 근데 당했는데도 이 건만. 대통령이 직접 했다라는 거는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아니 그거는 예. 처음에 이제 박정원 대령의 진술서가 나오기 전에 저는 제 취재 경로로 똑같은 진술을 들은 거거든요. 예. 대통령이 아침에 안보실 수석 비서관 회의를 하면서 예. 현안 보고를 받자마자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해서 이러는 걸로 처벌하면 사단장 누가 하라는 얘기냐. 그렇죠. 소리를 버럭 질러서 여기까지 온 거다. 그렇죠. 그렇게 된 건데 예. 그걸 제가 처음엔 공개를 했고 그 다음에 박정원 대령 진술서에서 똑같이 나온 거예요. 이런 그러면은- 걸로 처벌하면 사단장 투스타 누가 되란 말이냐? 누가 되란 말이냐. 예. 그래서 이제 그 외압설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군 검사들까지 똑같은 진술하고 있거든요. 대통령 얘기는 나도 들었다. 이제 해군 검사들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고 수사관들도 다 들었다. 그러니까 들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요 내용만 국방부 검찰단에서 조사를 안 하죠. 안 하고 항명죄로 몰아붙이려니까 반쪽짜리 수사가 됐는데 예. 이 건도 지금 특검 법안이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특검해야 이것도 돼요. 패스트 트랙을 통과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보수주의자들이 찬성을 해야 돼요. 예. 예, 이거는 진짜 국가 군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요. 지금 예. 해병대가 완전히 콩가루 집안 됐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그 주력 부대가 지금 이 사건 이후로 진급, 인사 모든 게 망가져가지고 완전히 지금 망하는 군대가 됐는데 그렇죠. 정상화하려면은 이 사건이 공정하게 빨리 조사가 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숙려 기간이기 때문에 이 특검 법안은 내년 3월에서 4월 사이 내년 3, 4월 사이에. 예, 아마 한참 총선이 있을 그 무렵입니다. 그러면 김건희 예. 특검을 어찌어찌 피해 간다고 하더라도 네. 또 기다리고 있군요. 이번엔 최선을 다하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터지는 거예요.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김건희 사법 리스크는 지금 터진 거고 그렇죠.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기다리고 있고 근데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전혀 관련이 없는 게 아닌 것이 관련해서 대선 후보 때 네. 그 어떤 부인을 했었거든요. 부인이 네. 관련했던 것들은 뭐 몇 월 가지고 그 이후에는 뭐 전혀 네. 그쪽이랑 관련이 없다. 네. 근데 그런 말들이 허위 사실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실들이 그 이후에 재판 이후에 쭉 나와버렸어요. 네. 그래서 대통령도 허위 사실 유포로 그 관련해서 물론 이제 수사는 하고 기소는 나중에 당하겠지만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도 이 사건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죠. 아니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형사 소출을 당하지 않을 뿐이지 진상 규명에 협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옛날에 본인도 말을 했어요. 관련해서. 옛날에 대선 자금 문제 됐을 때 그렇죠. 그 한나라당 왜 차떼기 하고 그럴 때 예. 노무현 대통령 다 서면으로 다 그렇죠. 그거 했고 예. 또 밑에 그 청와대 직원들 다 조사 받았고 그렇죠. 다 조사 받았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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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일은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예. 대통령 임기는 계속 하지만 예. 나중에 기소될지 안 될지 여부는 대통령 임기 이후에 결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수사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이제 특검과 관련해서 특검이 처리되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해상충 아닙니까? 진짜 이 관련해서 이거를 거부를 한다면? 그러니까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예. 결정을 대통령이 직접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이해 충돌에 해당된다 그렇죠. 이런 이제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